사람의 후각이 개보다도 후져요. 걔는 유난히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개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개들 뭐 장난 아니잖아요. 아니 뭐 산에서 조난자도 찾아버리는 애들인데 왜 그럴까요?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 속에 있는 통로에 관한 문제인데요. 개는 코 안에 있는 면적이 다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뇌에 가까운 바로 위쪽 부분만 일부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분자 하나 정도도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감도가 좋습니다. 걔네들은 이게 이미 레이더가 크니까. 네.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구별하는 능은 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별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건 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네. 당연히 저희가 개보다는 조금 지능이 뛰어나니까 그런 일에서는 훨씬 더 개보다 나은 부분이 있죠. 저도 저 교수님 의견에 네. 좀 동의하는 게 네. 다 전체로 보고 사람의 후각이 개보다 못하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흔히 말하는 흙냄새라는 거 있거든요. 흙냄새, 예. 보통 사람들은 숲에 가서 이 냄새, 자연 냄새, 힐링 냄새 얘기하는데 그 주 성분을 보면 주로 땅에서는 그게 이제 그 방사균들이 내는 그 지오스민이라는 화합물인데요. 균들이 내는요. 예, 그 화합물인데 그게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게 올림픽 수영장에 예를 들어서 그 소금 한 날 들 정도, 그 정도의 지오스민만 들어가도 올림픽 수영장 200개 풀어라도 우리는 그 냄새를 맡을 수 감지할 있어요. 수 있거든요. 진짜로요? 예. 아. 그러니까 이 냄새에서 특정 냄새는 인간도 개 못지않다. 못지않게 예,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개보다 무작정 후각이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이런 궁금증을 실제로 실험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2007년에 그 네이처 그 뉴로사이언스에 논문이 나왔는데 사람들 한 30몇 명을 놓고 바닥에 초콜릿 향기로 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길을 찾게 실험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3분의 2 정도는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길을 다 찾고 거기서 이제 콧구멍을 한쪽만 쓰는 경우, 2개 다 쓰는 경우에 효율이 많이 다르다. 이런 것도 그렇지. 발견돼서 생각보다 사람이 후각이 좋긴 하다라는 걸 찾기도 했었고요. 귀는 하다. 네. 그리고 저는 개가 그 사람보다 후각이 좋다라는 것보다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요. 좋아졌다. 왜냐면 우리가 심하다. 그 색을 볼 때도 전자기파 이야기할 때도 예. 강아지들이 보는 세상의 색깔과 사람의 색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시각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니까 후각에서는 부가적인 정보만 좀만 얻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덜 써서 그런 것뿐이지 훈련하면 좋아질 거고 사실 인간의 후각도 만만치 않게 기능할 수 있다. 눈이 있기 때문에 후각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막 진짜 범용적으로 키울 필요는 없었다. 저희가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후각이 좀 이렇게 퇴화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처리하는 부분과 후각 처리하는 부분이 좀 겹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하는 게 더 많은 쪽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네. 냄새 쪽은 이제 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냄새가 표현하기가 애매할 때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 냄새를 묘사하는 게 되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 조향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험하는 게 그 같은 냄새를 맡고 50개 단어를 써봐라, 100개를 써봐라, 200개를 써봐라. 단어요? 이게 점점 이제 그 묘사하는 단어를 늘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냄새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맡을 수가 있는 건 뭐 여러 종류들이 있을 텐데. 계산 내각으로 테스트해봤을 때 사람은 한 1조개 정도로 구별할 수 우리가 있어요. 일조개예요? 우리가 일조개를 맡을 수가 있다고요? 네, 야, 그렇습니다. 일조개 세상 모든 양에 일조개가 있나? 개가 안 부러운데요? 아니, 근데 한국에는 지금 그 후각 연구자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일조개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걸까? 일조개 연구하려면 후각 연구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많이 있어야죠. 혼자서 몇 개까지 가능하세요? 예? 예? 후체면? 예? 후각 최대 몇 개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후각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십니까? 제가 하는 연구는 뭐 후각에 관련된 건 거의 다 합니다. 다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저를 MD, PhD라고 부릅니다. MD요? 네. 메디컬 닥터? 메디컬 닥터가 아니고 뭐든지 다 하는 과학자다. 그래서 후각은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뭘까요? 실험이 어렵습니다. 실험이 어렵네요. 어떤 식의 연구자 입장으로 보면 이제 가설을 세우고 네. 이제 그 가설을 실험하는 이제 실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가설을 세워서 그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험 방법에서 어려움. 실험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마이크로몰짜리 네. 향을 썼다. 그럼 내일도 1마이크로몰이어야 되는데 그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빗으로 하자면 뭐 파장대를 딱 정해 놓으면 저희가 그 라이트를 쓰면 이제 거의 내일도 실험할 수 있고 모레도 실험할 수 있는데 네. 오늘 향 만들어 놓으면 내일 그 향 쓰면 사실은 그 향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실험 정량화하기가 어렵고 네. 냄새를 맡으면 열이면 10명이 딴소리 합니다. 주관적인 거죠. 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방식은 이제 사람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뇌를 빌려줘. 그럼 이제 뇌파를 찍거나 아니면 뇌 영상을 찍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뇌에서 나오는 신호로 이제 정량화를 해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후각 연구가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대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실험 자체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왜냐면 실험은 돕겠다는 실험은 쉽고 해석이랑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울 거라 보는 게 사실 1마이크로몰은 저희 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걸 못 맞추면은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그래요? 마이크 타이슨이 이야기하기를 누구나 다 계획은 있어요. 아 누구나군요. 누구납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실험하는 실험자한테도 몸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하는 도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통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할 때 변수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실험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삼원색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후각에는 이렇게 RGB처럼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연구가 조금 쉬워질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빛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눈에 뭐 굉장히 세포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요. 이 세 가지 감지하는 거는 흑백. 이 센서가 4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개로 총천연색을 저희가 뇌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경우는 코 속에 그런 센서가 400개 있습니다. 아 기본 센서가 400개인 거예요? 400 개요? 그러니까 그냥 센서로만 보자면 일단 400원 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극이 너무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뇌에서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뇌에서 처리하는 거. 네. 시각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신호를 수렴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후디업을 저희가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봤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그런 이제 SF 영화 보면 눈 크게 뜨게 하고 막 기억 뽑아내잖아요. 그게 맞아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all to one으로 하나로 수렴되니까 이 하나를 잡아내면 이제 어떤 자극이었는지 거꾸로 유추해낼 수 있는데 후각은 후각은 all to all이라고 합니다. 아, 올투올. 네,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뇌에 다 뿌립니다. 간첩이 한 군데 딱 숨어 있으면 거기를 다 털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쫙 퍼져서 온 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뇌 영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연구가 어렵다. 네, 아니 그나저나 교수님. 네. 아니 원래 기억을 연구하시다가 이제 후각을 연구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억이랑 후각이랑 관계가 뭐 있나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다른가요? 뭐 후각 연구, 후각과 기억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반드시 나오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잃어버린 시간을 프랑스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네. 그런 이제 소설인데요. 앞에 놓여 있는 마들렌이 바로 그 소재입니다. 아 마들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어느 날 이제 되게 힘든 날 이제 홍차에 마들렌 찍어 먹으면서 갑자기 옛날 고모님이 이제 매주 주말마다 이제 구워주시는 마들렌과 홍차를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향으로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게 되죠. 프루스트가 아마 향과 기억의 대표적인 것들. 그러네. 뭐 노래든 뭐든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럴 때 그 된장국 뭐 그런 거 냄새 뭐 김치찌개 뭐 그런 향 다 기억이. 그런데 감각이라고 하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꼭 후각만은 아닌데 왜 이거를 특정하게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건 뭐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서 네.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실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실험이요? 좋습니다. 예, 어떤 실험이죠?
주시면 제가 향을 드리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향수 아, 거기 가면은 그 항상 말론말론 나오네. 가면 저거 예. 말론말론 가면. 백화점 가면은 예. 하나씩 한번 넘겨서 냄새를 맡아보시죠. 아, 이거 아 궁금하네. 맡아봅시다. 이거 무슨 향인지. 닿네. 달콤한 손이 끈적해지는 느낌이야. 다이어트 할 때는 아주 괴로운 향이네요, 이거. 참아야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솜사탕이고, 아 카라멜 팝콘. 네, 카라멜 맞습니다. 팝콘.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아 그냥 팝콘은 무조건 극장이니까. 네. 놀이동산. 저랑 같이 갔던 그 저기 친구들, 뭐 동료들 이렇게 극장 같이 갔었던 막 그때가 딱 떠오르네요. 이성이요? 아 이성 남성 다. 네, 심야 프로. 저는 제가 제일 처음 가봤던 멀티플렉스 극장이 딱 떠오르네요. 아 그게 언제였습니까? 91년에 이제 미국 공부하러 와서 미국에서. 그때 예. 지금은 딱 그게 지금 떠오르네. 이 향이 이렇게 맡으니까. 왜냐 그때 팝콘이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저렇게 큰 걸. 똑같은 팝콘 냄새인데 지금 그 멀티플렉스 이야기하시고 네. 친구들하고 갔던 극장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팝콘을 보여드린 팝콘을 봤다고 얘기하실 텐데 지금 향을 맡으시니까 본인들 경험 이야기를 계속 있죠. 하시게 되죠. 예, 용산 CGV 한 11시 거 많이 봤는데 옛날에. 그게 바로 향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억이 구체화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그러네요. 있고 이제 후각은 그 상황의 기억을 떠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억들이 계속 올라오는 게 시각이나 청각이 주는 기억과 다른 점입니다. 지금 맡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냄새가 우리 기억을 깨워주잖아요. 정말 이게 희미해진 기억을 휘발유를 부어서 확 끌어올려주는 이 기억의 휘발유네요, 냄새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표현하는 게 향은 기억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까맣게 까먹고 있던 것들도 기억나고요. 아마 그 친구들도 그 얼굴도 기억나고 이름도 기억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행복이에요. 맡기 시작하면서 아 생각난다. 아 젖어드네. 감상에 빠지게 네. 되고.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조향사들 분 같은 경우는 네. 그 도시에 가면 다 돌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때 향수를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향을 맡으면 이제 그 관광했던 모든 것들이 상황이나 그런 기억, 감정들이 다 떠오르게 돼요. 야.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오시기 전에 제가 그 냄새 지도라는 거를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하셔야죠. 같이 하셔야 돼요. 진짜 그거를 저희가 와 그렇게 했더니 이 향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고 언어가 달라졌는데 네. 이제가 이해가 됐네. 이게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 네. 야 이게 사업적으로 그렇게 지금 약간 그 무슨 월드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아예 이런 향을 일부러 싹 뿌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입구 나갈 때 그 향을 팔아버리면 대박 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그 기업 회장님들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야 이거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정말로. 내 거 그냥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예. 너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맞습니다. 딱 떠오르네. 진짜로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왜 후각은요? 이 감정적인 기억을 왜 불러일으킬까요? 후각이라는 게. 그 냄새는 이제 후각 망울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처리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정보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서 일단 두 가지 길로 통로로 가게 됩니다. 두 가지 길로 간다. 네.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는 시상이라는 곳으로 가고요. 시상이요. 네. 거기는 감각의 정보를 정리하는 곳입니다. 모든 감각 저희가 하고 있는 오감은 모두 시상에 가서 일단 정보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많이 들어보셨어요 해마라고 하는 네. 기억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후각은 다른 감각기관과 다르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게 이제 편도체로 가는 편도체. 네 편도체는 감정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주 옛날부터 공포 기억이라든지 뭐 어떤 게 무서웠다, 뭐 어떤 게 좋고 싫은 호불호의 기억들 그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보통 네. 우리가 이제 해마는 기억의 저장소고 편도처럼 거기다 감정을 입혀주는 곳이잖아요. 네, 맥락이 딱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각이 글로 갔다가 딱 감정을 입혀주는 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정을 입혀서 네. 이제 기억으로 올리기 때문에 거꾸로 빼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투올이라고 그랬잖아요.
온데 흩어져 있던 기억들을 이제 향기로 하나로 해서 딱 잡아내서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 실타래를 풀어내는 거죠. 근데 후각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옛날 사진을 봐도 갑자기 묻혀있던 기억이나 감정이 확 나오잖아요. 그럼 시각을 통해 불러일으켜지는 거랑 후각이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시각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을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는 이후에 감정을 떠올립니다.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본 거를 정리한 다음에 해마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입히기도 하지만 입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후각 같은 경우는 거의 즉각적이라고 한다면 시각 같은 경우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후각에서 주는 기억은 소풍 같은 기억, 시각에 주는 기억은 답사 같은 기억. 뭐 괜찮은 표현이었네 이거. 네. 다른 감각들은 한번 필터링을 좀 하긴 하는데 후각이라는 건 바로 이제 감정용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냄새나 이런 후각이 감정이랑 관련돼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그럼 궁금한 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보통 이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거나 좀 결여돼 있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후각도 좀 안 좋다거나 떨어지나? 이런 문제가 있나요? 어떨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을 때 후각이라는 게 어쨌건 그 되게 감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편도체를 안 그 거친다거나. 편도체를 활성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난 그분들 편도체 이상이든지. 사실 그 실험은 이제 그 호주에서 그 했었던 실험이 있었는데요. 아 진짜로 했었어요? 네,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에 있는 분석표하고 네. 이제 냄새를 맡는 능력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예. 근데 사이코패스 경향이 높을수록 냄새를 못 맡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네. 감지 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별해내는 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 뇌로 냄새를 맡습니다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사이코패스는 실질적으로 보면 뇌가 저희랑 다른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뭐 좋고 나쁜 거의 이슈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장미 냄새를 맡고 장미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랑 다른 뇌 구조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된다.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어 와인 향기를 맡고 막 되게 절묘하게 분석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걸 못 하잖아요. 장미인데 향을 맡고 네. 못 알아챌 정도의 분간.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분간 문제가 아니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냄새 못 맡는다고 사이코패스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코로나 때에서 얼마나 많은 사이코패스가 생성이 됐겠어요. 왜냐면 비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씩 네, 맞습니다. 충농증이라던가 그럼요. 냄새를 좀 일시적으로 못 맡는 분도 계신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사업 아이템 얘기했잖아요. 아, 그거 기가 막히던데 진짜. 그거 기가 막히죠. 네. 아마 뇌를 이용한 마케팅 가장 첫 번째 한 게 후각 마케팅일 겁니다. 그죠? 향기 마케팅이 첫 번째고요. 향기 마케팅. 네, 그 어떤 데 냄새 맡고 거기 다시 찾아가고 싶다. 공간이야. 그거는 이제 요즘 향 블렌딩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제 특정한 향을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어느 호텔이다. 그러면 네. 그 호텔의 호텔 시그니처 향을 만들어서 예, 비누, 수건 모든 데 다 그 향을 입힙니다. 심지어는 자동차에서도 사용합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예. 뭐 동그라미 많이 달린 그런 자동차에서 네네네.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향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은 그 자동차에 입히는 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자동차에 이제 안에 있을 때 뭐 시트도 있고 뭐 대시보드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향을 다 모아서 이제 그 땡땡이 향을 만듭니다. 그거의 강한 점은 뭐냐면 중고차가 돼도 그 냄새는 안 없어집니다. 아니 왜냐면 그 독삼사 차들이 브랜드별로 안에 들어가면 내장 이 향이 달라요 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진짜 자체적으로 디퓨저도 아예 차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기네들 향이 있잖아요. 이게 전략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중고차에도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대부분 그런 독삼사 차를 탈 정도면 행복한 기억이 많은 어린애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하면 되게 미국에서 나왔던 이제 돌아가니까 보고에 보면 이제 막 화려하고 빨리 달리는 차 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오너가 돼가지고 네. 자기 회사 차는 옛날에 아빠 차 탑니다.
아. 그게 이제 연어가 돌아오는 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생각보다 후각이 엄청나게 파워가 센 거예요 아. 지금.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조정하고 있다. 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아빠랑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건 맞죠. 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한테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주인이 마치 병원에 갔는데 당뇨더라, 암이더라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 후각이 이 병을 찾아내는데 조금 사용이 되고는 있나요? 기사 본 것 같아요. 약간 후각으로 이용해가지고 맞아요. 뭐좀 심각한 질병을 갖다가 네. 뭐 진단했다든지. 뭐. 실제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아, 그 정도로 오래됐어요? 진짜요? 근데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뜨거운 돌에 침을 뱉어보라고 해서 이제 몸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로 병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오. 병이 생겼을 때 몸에서 변하는 냄새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몸 안에 이제 어떤 특정한 그 후각에 관련돼 있는 그런 물질들을 찾아내서 병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가장 최근에 각광받았던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은 이제 영국의 간호사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남편한테 냄새가 나요. 약간 이제 머스크 향이에요. 그러려니 했는데 10년 뒤에 파킨슨 병으로 판정이 났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환우애들을 이제 모아서 다녔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이 간호사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모든 환자들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 그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정상인 6명하고 환자군 6명을 했는데 11명을 맞췄어요. 네, 11명. 이제 한 명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정상인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8개월 뒤에 다시 불렀어. 간호사를 불러서 그분이 파킨슨으로 판정이 났대요. 아. 그러니까 병원에서 판단하기 8개월 전에 파킨슨을 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냄새로. 네, 그래서 몸의 피지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걸로 이제 뭐 면병으로 이렇게 피부 긁어서 파킨슨을 미리 판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구들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간호사분이 약간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던 네. 거죠. 뭐 냄새로. 냄새로 찾아낸 거죠. 찾아냈다. 후속 연구로 피지만 보지 않고 정상인과 파킨슨 증상 있는 분의 그 피부 미생물을 비교해 봤다면 그 냄새의 근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보통 우리 채취 네네,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 미생물이니까 네. 그렇다면 뭐까지 알 수 있냐면 미리 우리가 피부 미생물 검사만 가지고도 네, 맞습니다. 조성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지금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네, 피부 이제 면봉으로 긁어서 미생물도 생성해보고 뭐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화학 물질이 있는지도 감지해보고. 두 분 MOU 하세요. MOU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이 뭉치면은 아 진짜 로켓 주먹 나갈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요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알츠하이머 이제 환자가 되게 되면 치매. 뭐 냄새를 못 맡아요. 네. 거의 100%못 맡게 됩니다. 근데 뇌가 망가지기 훨씬 전부터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게 보고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랜뱅크에서 뇌를 얻어서 실험해보고 또 신경과 교수님들하고 많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렇다면 냄새 맡는 쪽 것들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각신경세포에 혹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세포들이 죽으면 안에 있는 게 흘러나오겠죠. 네. 거기에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이 있다면 저희가 미리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이제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 안에서 이게 굉장히 그런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는 분들이 3년 내에 훨씬 치매로 넘어가는 요율이 높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었죠. 아,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진단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진단 회사랑 같이 이런 일을 개발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갈 길은 좀 멀지만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콧물 속에서 네. 이제 어떤 뭐 물질을 찾아낸다면 미리 치매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후각에서도 네. 치매를 좀 예측할 수가 있다. 네. 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내신 거잖아요. 콧물에서 찾은 게 중요한 거고요. 콧물에서 찾았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다 저보고 코 묻은 돈으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코 묻은 돈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치매에 걸리면 진짜 냄새를 아예 못 맡습니까? 못 맞습니다. 아예 못 맡아요. 네. 그래요? 알츠하이머는 100%고요. 네.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말기에 갈 때까지로 하면 90% 정도. 그리고 90%? 네, 완전 말기 되면 100% 못 맞습니다. 후각을 상실한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 네, 후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 후각 상실이 여기 신경세포의 문제인가요? 뇌의 문제인가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랑 비슷한 얘기, 내가 냄새를 못 맡으면 치매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특징적으로 이제 냄새를 맡는 거 이상이 생기는 건 특정 냄새부터 못 맡습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피넛버터. 땅콩버터. 네, 네. 그런 거라든지 레몬 그 오렌지 향 같은 경우, 시트러스 약간 향. 시트러스 향 같은 네. 경우가 나야 되는데. 네, 안 나면 이제 병원에 이제 가보셔야 되는 거죠. 다른 냄새는 나는데 그 냄새가 안 날 때. 고소한 향이라든가 이렇게 뭐 시트러스 향. 시트러스 향, 네, 감귤이라든지 뭐 레몬 향 이런 게 갑자기 안 난다 네, 하면은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보시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상하면 네. 병원에 빨리 가셔가지고 또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각으로도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후각으로 진료를 한 거면 코가 망가졌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뇌가 망가져서 후각을 잃은 걸 둘 다. 빠르게 알게 돼요? 정말 과학자라 예리하십니다. 야. 코로나 연구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후각신경세포 망가져도 재생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네. 뭐 감기 들어서 그 다음에 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이상한 게 냄새 맡았던 부위, 냄새 신호를 처리하는 부위들의 흔적을 남깁니다. 퇴행이 되는 걸 알게 돼서 지금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를 굉장히 심하게 앓으신 분들은 네. 다른 분들보다 치매 테스트 같은 거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신경과 치료를 그래요? 조금 더 자주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연령대는요? 요즘은 뭐 연령 없습니다. 치매가요? 네, 반드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해 또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섭다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그냥 감기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쨌건 지나가니까 낫더라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어쨌건 코로나는 일반적인 다른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네. 다르게 데미지를 분명히 남겼다. 냄새 맡는 통로만 이상하게 흔적을 남겼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지난 한 2, 3년 코로나 심한 이후로 생존하신 분들 위주로만 한 2, 3년 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제 좀 더 깊숙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교수님 그 약간 치매에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치매 증상이 이제 냄새를 못 맡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루에 2번씩 홍어 냄새를 맡는다든지, 예, 그러면 이라든지 또 있어요 암모니아 냄새 나는 양주요 이런 거, 그거 가끔씩 똥 따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게 유지를 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실제로 그 독일에 계시는 네. 이제 뭐 정말 메디칼 닥터면서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 연구실에서 했던 걸로는 한 4가지 정도 향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맡게 되면 예, 훈련을 하게 되면 네 가지 향. 네, 장미가 있고요. 장미, 유칼립투스, 네. 시트러스, 시트러스 향. 클로버라고 하는 이제 몇 가지 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4가지만 쓰시면 안 되고요. 예. 이제 규칙적으로 바꿔서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인지 기능 떨어지는 것을 이제 늦출 수 있다는 그런 보고는 나와 있고 그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다양한 향들을 계속해서 좀 맡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향들을 맡았을 때 좀 더 감각을 깨워서 이거 무슨 향이지라는 궁금증 정도를 가질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뇌도 좀 활성화가 될 네. 거고 운동을 할 거고 뭐 그런 의미로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홍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끔. 예. 실내에다가 꽃 피는 화분, 꽃향기 맡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이후로부터 후각에 대해 많이 알았으니까 오늘부터는 서로 또 좋은 동료나 아니면 또 주변인들에게 장미 한 송이씩을 서로 교환하는 거.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 향도 맡으면서 내 어떤 뇌도 지키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집에 들어요. 주기적으로 장미꽃을 좀 사가야겠는데요. 야, 이거 난 뭐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오늘 교수님 목표가 이 후각이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감각이라는 거를 알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성공입니다. 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